안녕하세요. 첫 단형의 튜터 SB입니다. 오늘은 영어 문장을 만드는 재료인 8가지 단어들의 종류와 정해진 자리, 그리고 어순의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문들에서 back이라는 단어를 뒤에라는 한 가지 뜻으로만 해석을 한다면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영어 단어의 대부분은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자리에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의외로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처음부터 영어 문장의 구조와 어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즉, 단어의 종류와 정해진 자리, 그리고 문장의 어순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한다면 쉽게 이해가 되고 또한 자신 있게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문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단어의 순서가 곧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장의 어순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장소, 이유, 방법, 시간, 부사구 이렇게 딱 한 가지인 것이죠. 그리고 이 문장 어순의 기준은 동사입니다.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동사 앞에는 주어가 오고 동사 뒤에는 동사에 따라서 목적어나 보어가 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는 수식어구인 부사나 부사구가 오는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수식어구인 것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죠. 모든 영어의 문장은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동사의 앞과 뒤를 보고 판단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동사 앞에 주어와의 관계를 보면 그 문장이 긍정문인지 부정문인지 의문문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문이나 감탄문은 공식처럼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공식대로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동사와 동사 뒷부분을 보면 문장의 오형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사 뒤에 목적어나 보어가 없이 동사만으로 사용되는 것이죠. 이게 1형식입니다. 부사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동사 뒤에 보어가 있다라고 하면 2형식이 되는 것이죠. 3형식은 동사 뒤에 목적어가 있는 것이고 4형식은 동사 뒤에 목적어가 2개 있는 것이죠. 그리고 5형식은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해서 5형식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대부분의 동사는 자동사와 타동사 둘 다로 사용되기 때문에 자동사로만 사용되는 동사들은 꼭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동사 뒤에 목적어가 있는 것이 타동사이기 때문에 동사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해서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별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일단은 그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장의 어순은 하나로 정해졌고 그 다음에는 단어들이 각각 들어갈 자리를 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는 단어들을 8가지 종류로 나눠서 각자 들어가는 자리를 정해 놓았죠. 첫 번째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갑니다. 대명사도 명사를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가죠. 그리고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가 하나 더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 또는 보호가 될 수 있는 것은 명사, 대명사, 형용사 이렇게 가로줄, 세로줄로 짜임새 있게 기억을 하셔야지만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는 동사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내용을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문장의 뼈대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문장의 뼈대는 완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수식어구입니다. 수식어라는 것은 생략을 해도 문법적으로는 틀리지 않는 내용을 추가하는 단어란 얘기죠. 그 첫 번째가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형용사는 명사의 앞이나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것이죠. 근데 앞에서도 형용사가 보호 자리에 문장의 뼈대로도 사용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는 단어인 것이죠. 그 다음에 부사는 나머지 형용사나 부사, 동사, 문장 전체를 꾸며줄 때 그럴 때 사용하는 수식어구입니다. 그래서 문장 끝부분에 장소, 이유, 방법, 시간, 부사구에서 부사나 전치사 플러스 명사, 부사구 이렇게 해서 수식어구로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은 마지막 연결어구입니다. 연결어구는 전치사와 접속사가 있죠. 전치사라고 하는 것은 뒤에 명사나 대명사,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해서 앞에 있는 어떤 단어에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덩어리가 형용사구나 부사구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리고 접속사는 뒤에 주어와 동사의 관계를 취해서 절의 형태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사절이나 형용사절, 부사절로 사용이 되는 것이죠. 명사절이라는 것은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사용되는 것이고 형용사절은 명사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사절은 시간, 이유, 양보, 조건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수식어 부사절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감탄사는 혼자 사용되는 독립어입니다. hooray 하면은 만세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구조와 위치 관계를 가지고 예문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back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back이 주어라면 up이 동사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back은 주어가 아니라 동사 원형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명령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back up a little please, 뒤로 조금 차를 빼주세요 라는 후진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동사 원형인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His mother backed him up financially. 그의 엄마는 주어가 나왔고 backed하고 동사가 됐죠. 그리고 형태까지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엄마가 뒤에서 지지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재정적으로 후원하다, 지지하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문장은 The robber ran away. 그 강도는 도망갔다라는 얘기죠. Through the back door. 여기서는 back이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로 뒤의, 뒤쪽의 해서 뒷문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네 번째 문장에서는 sit up. 앉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With your back straight. 너의 등을 똑바로 한 상태로. 여기서도 명사로 등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사람의 뒷부분이기 때문에 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허리를 똑바로 펴고 앉아라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문장은 This dates back to the Stone Age. 이것은 날짜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date라는 것은 동사로 뭐뭐에 속하다, 뭐뭐로부터 비롯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back이 없어도 to가 있기 때문에 석기 시대까지 날짜가 거슬러 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해서 덧붙여서 썼기 때문에 부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석기 시대까지 날짜가 거슬러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단어의 종류와 위치 그리고 어순을 설명드렸고 그것의 활용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영어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